(2월 24일) 2월 넷째 주 마켓 위클리 리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저희 건영이가 없어요. 건영이가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재택근무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이기는 한데, 우선은 마켓 위클리 리뷰를 하러 나왔고, 그리고 나 그 얘기해야지. 지난주에 실오요 2개가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봤는데, 내 얼굴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에 기분이 나쁘신 두 분이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그분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내가 얘기해주고 싶고. 또 받겠는데요. 또 실오요 나오겠네. 여하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한번 정리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일단 오버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이제 리스크가 재차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많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채권 가격 그리고 환율은 상승하는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원화 약세가 이제 돼가지고 1,200원 수준을 돌파하는 좀 되게 의미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리스크 오프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커머디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특히 이제 재고가 크게 컨센을 좀 하회하면서 주간으로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특히 이제 코로나19 영향을 똑같이 받으면서 뒤로 갈수록 점차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은 이제 가뜩이나 이제 투자자산 수요가 좀 이렇게 몰리는 상황에서 더구나 이번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겹치면서 주간으로 4.2%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왜냐면 저번 주 시장은 약간 해결되는 것 같다가 목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필두로 해서 금요일 저녁까지는 해서는 전반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이 약간 리스크 오프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라별로 상관할 거 없이 주식 안 좋고 채권도 세고, 그래서 리스크 오프의 모습.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좀 우리가 굉장히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의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엔화의 경우에는 약간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우리가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엔화는 전형적인 안전자산이지. 달러랑 비슷해요. 그래서 리스크 오프가 되면 엔화는 강세를 떼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오히려 굉장히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에 관련돼서 거의 손을 놨다고 보여지는 모습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는 게 검사를 안 하고 있어서 늘어나지 않고 약간 지역 풍토병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 거기에 플러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난 4분기 GDP가 굉장히 안 좋았고, 거기 이런 코로나 문제까지 해가지고 향후에 일본의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잃는 거 아니냐. 이거는 너무 빨리 일주일간의 모습만 보고 결정을 하기에는 약간 이른감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일본을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올해 초부터 했어요. 2020년 금융시장 전망서부터 일본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엔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에 엄청난 뭐 니케이의 폭락이나 이런 거를 갖고 오지는 않겠지만, 이거 분명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될 수도 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엔이나 니케이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금주 주목할 상품이 뭐뭐 있지? 일단 달러원하고 그리고 이제 금,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 관점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세 개에 대한 이야기는 또 마지막에 하고 다음 주 전망을 좀 얘기를 해볼까? 네, 일단 다음 주는 전체적으로 투자 기회가 좀 많은 한 주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상황인지라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기회가 많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크게 보면 일단 주식은 좀 롱 관점, 좀 바닥을 좀 잡을 수 있는 한 주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원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숏 관점으로 이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실질적으로 이미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나
확진자 플로우가 지난주에 워낙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좀 반영하는 수치만큼 오늘 월요일 시가부터 많이 반영을 했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사례를 봤을 때도 추가적인 어떤 악재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지에 관한 정책이나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세게 반응을 했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국내 시장이나 또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그런 기회를 좀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환율 쪽은 더 이제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당국에서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잘 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는 국내 시장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결국엔 국내 시장에서 이 코로나 이슈로 그 확진자 증가로 어떤 이렇게 전반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중국에서 시작을 했을 때 중국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반등을 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금주에 있을 어떤 뭐 확진자의 증가세가 약간은 주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모 종교인들에 대한 검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리스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든지 뭐 공권력을 투입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주식도 주식이지만 원달러 달러원에 대해서는 122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투자의 기회가 생길 수가 있다. 1220원을 추가적으로 상승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정책적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수출 위주의 국가는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환율의 절대적인 레벨을 사수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투자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뭐 우리나라 주식이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니케이나 이런 쪽은 좀 더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차트적으로도 지금 니케이가 굉장히 전저점 부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리스크 온오프를 떠나서 그냥 이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변동성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무역 분쟁이었을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의 반등을 예상을 했는데 이런 코로나라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리스크가 생기고 하면서 안전자산 플러스 투자자산으로서까지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을 예상을 하면서 금을 구입을 하는 그런 수요는 또 꾸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금주는 국내 시장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외에 금이나 니케이 같은 경우도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테이 더 할 얘기 있니? 저희의 이번 주간 전망이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잘 맞았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그 시로유 두 분은 네. 제발 시로유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펀더멘탈에 집중해 주시면 네. 웃자고 한 얘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건강한 한 주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